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K 엑셀 22년 12월 A, B, C형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만 모아 풀어보겠습니다. ITK 엑셀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채널에 22년 상반기 함수별 특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하반기 함수별 특강 또한 진행 예정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형 기출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함수는 항상 6문제가 나오고요. 마지막 7번째 7번은 조건부서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7번부터 1번으로 거꾸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조건부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활동시간이 200 이상의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파랑이 굵게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활동시간은 6이 열이 기준이 되시는 거고 행 전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행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선택하시고 위쪽 상단에 보시면 조건부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서식 누르시면 아래에서 세 번째 세규칙 가시면 되고요. 창이 열리시면 맨 아래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을 하시고요. 저희가 기준이 활동시간이 200 이상이죠. 네, 그러시면 여기 커서를 클릭하시고 활동시간을 제 척간을 찍으세요. 그러면 항상 열 앞에 행 앞에 달러 표시가 생기는데요. 그때는 F4를 꼭꼭 누르셔서 열 앞에만 달러 표시가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0 이상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재에 가셔서 굵게 파랑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파랑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200시간 이상 되는 행 전체만 이렇게 굵게 파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활동시간이네요. H14셀에 선택한 팀명에 대한 활동시간을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브이로그 함수입니다. 자, 여기 H14셀은 저희가 유효성 검사가 걸려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팀명에 대해서 활동시간 팀명은 본문에서 6이고요. 활동시간은 6이네요. 자, 요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놓으시고요. 위쪽에서 FX 누르셔서 함수 삽입 마법사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범주 선택을 모두로 하시고요. 아래로 한번 선택하시고 V 누르셔서 V로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V로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찾으려고 하는가,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 추출하고자 하는 표, 참조 범위가 되시는 거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 번호, 레인지 룩업은 정확한 값이냐 비슷한 값이냐를 찾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이렇게 해요. 여기 나는 여기 있는 팀명을 찾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범위는 팀명부터 활동시간, 팀명부터 활동시간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잡은 이 범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활동시간이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열 번호, 여기 보시면 열 번호는 6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확한 값 0 쓰시면 됩니다. ITQ 엑셀은 여기 유효성 검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 0을 하셔서 펄스뿐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GSM에 대한 여기 152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최대 활동비를 구하신 거고요. 정의된 이동 활동비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라지 함수네요. 자, 최대 활동비는 여기죠. 여기 활동비는 여기가 되시는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앞에 조건에서 활동비라고 이름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L자 누르셔서 라지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라지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는 범위가 되시는 거고 K는 몇 번째는 큰 값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비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K 값에다가 여기 몇 번째로 큰 값을 하시는 건데 1을 쓰시면 제일 큰 값이 되시는 거고 2를 쓰시면 두 번째로 큰 값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최대 활동비니까 1 쓰시고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문화 분야 신청 건수입니다. 결과값 뒤에 건자를 붙이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count if랑 연산자 되었는데요. 연산자로 뒤에 나중에 건자 붙이시면 되고요. 개수를 세시는 거는 저희가 count인데 if가 들어있는 거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운트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 범위, 셀 범위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지원 분야 중에서 아까 뭐였죠? 문화죠. 네, 문화가 몇 개가 있냐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범위는 지원 분야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은 저희가 문화라고 여기다가 문화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화가 있는 셀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 중에서 문화가 있는 셀은
두 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셔서 뒤에 찍으시고 Shift 7 하셔서 연산자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하시고 건자 하시고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교육 분야 평균 활동 시간입니다. 평균을 구하시고 올림을 하신 다음에 정수와 표시를 하시면 되겠네요. 주어진 함수는 라운드업이랑 디에버리지입니다. 디에버리지 함수로 평균을 구하시고 라운드업으로 올림하시면서 정수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에버리지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 필드는 열 위치, 그 다음에 크리에이터는 조건이 있는 셀 범위, 조건 범위가 되시는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지원 분야 중에서 활동 시간이니까 여기 지원 분야에서 활동 시간까지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잡은 범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활동 시간이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필드는 4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지원 분야 교육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평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셔서 는은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블록 선택을 하세요. 컨트롤 X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가위 누르셔서 잘라내기 하셔야 됩니다. 자, 자르신 다음에 함수에 다시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업 함수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운드업 함수의 특징 말씀드리면 첫 번째 넘버는 올림을 할 연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자릿수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777.7777 이렇게 숫자가 있을 때 저기에다가 1을 쓰시면 소점 한 자리가 되시는 거고 2 하시면 소점 두 자리가 되시는 겁니다. 정사시키는 거는 0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셔가지고 디에버리지 함수로 이용한 평균 구간값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넘버에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0을 쓰셔서 정사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신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면 문자 발송일입니다. 신청일에 요일이 평일이면 신청일 더하기 3, 주말이면 신청일 더하기 5 이렇게 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추정 위크데이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신청일이 있습니다. 요 날짜가 평일이면 더하기 3을 하시는 거고 주말이면 더하기 5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추주 함수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하셔서 추주 함수에 들어가시면 추주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인덱스 넘버, 목자 넘버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value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A라고 쓰고 탭하시면 내려갑니다. B라고 하시고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인덱스 넘버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1이라고 하면 value 1에 해당되는 A가 값이 나오게 되시는 거고 여기서 3이라고 하시면 3에 해당되는 C가 값에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위크데이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크데이 함수는 함수에 들어가셔서 W 하셔서 위크데이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을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나타내주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시리얼 넘버는 날짜를 하시면 되고 리턴 타입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날짜니까 여기 신청일 찍으시면 되고요. 자, 리턴 타입 중요한데 리턴 타입은 1월부터 시작할 거면 1이라고 쓰시는 거고 월요일부터 시작하실 거면 2라고 쓰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가 되는데요. 4가 의미하는 거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니까 월, 화, 수, 목요일이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누르고 내리시면 이렇게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나오는데 1에 해당되는 거는 월요일이 되시는 거고 요거는 목요일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6이네요. 자, 6은 월,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크데이는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이용해서 요일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커서를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먼저 W 누르셔서 위크데이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날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리턴 타입은 2 하셔서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여기 월요일부터 시작하시는 2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위쪽에 올라가셔서 위크데이를 늘은 선택하지 마시고 잘라내기 컨트롤 X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에 다시 들어가셔서 C자 하신 다음에 추주 함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는 인덱스 넘버에다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자, 월요일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금요일까지는 월, 화, 수, 목, 금 5까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value 1자리부터 시작을 하셔서 신청을 선택하시고 더하기 3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자리도 선택하시고 더하기 3 3자리도 선택을 하시고 더하기 3 그 다음에 4자리도 선택을 하시고 더하기 3
탭 누르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고 더하기 3 해서 5까지는 더하기 3 여기 더하기 3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더하기 5 하시면 되죠. 탭 누르고 내려가서 더하기 5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더하기 5. 자, 이렇게 하셔서 6과 7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되시니까 더하기 5 하시면 되고요. 5까지기는 더하기 3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면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테두리가 딸려오니까 이쪽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보이는 거는 위쪽에 올라가셔서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간단한 날짜 이렇게 하셔서 날짜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서류심사 담당자를 구하시는 겁니다. 지원 분야가 교육이면 민수진씨, 건강이면 변정훈씨, 문화이면 신동진씨 하시는 거고 입함수네요. 자, 지원 분야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교육이냐 건강이냐 문화에 따라서 담당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입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논리식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논리식이 맞았을 때, 참일 때 돌려주는 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펄스일 때, 거짓일 때 돌려주는 가식입니다. 첫 번째 논리식은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여기에서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도 여기 위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셀이 첫 번째 교육이죠. 는 끈타별 교육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양쪽에 끈타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교육유무 민수지시니까 밑에 가셔서 민수진시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칸을 꼭 찍어주시고요. 교육이 아니면 세 번째 칸이 가니까 세 번째 칸을 꼭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if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 번째 칸에서 if가 다시 시작이 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건강이면 변정훈 씨죠. 네, 그러면 밑에다가 변정훈 씨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동진 씨니까 여기서 신동진 씨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러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푸셨으면 정렬과 서식을 해보겠습니다. 정렬과 서식은 채점 대상은 되는 건 아닙니다. 문자는 가운데고 숫자랑 회계는 오른쪽이었죠. 네, 숫자랑 회계는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고 천단위 컴마도 하셔서 여기서 천단위 컴마 하시면 되고요. 문자랑 날짜는 가운데로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문자니까.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A형 문제가 다 진행이 되신 거고요. 자, 그러면 B형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B형 문제도 7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예상 관객 수가 10만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 하시는 거네요. 예상 관객 수는 여기죠. 여기가 기준이 되신 겁니다. 행 전체니까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의 수식으로 가셔서 예상 관객 수의 여기 첫 칸을 선택하시고요. 항상 F4를 눌러서 열 앞에만 달러 표시, 그 다음에 10만 이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 하시고 확인하셔서 적용되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조건부 서식은 끝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주체국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주체국을 구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vlookup 관리코드랑 주체국은, 관리코드랑 주체국은 여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lookup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lookup 밸류를 찾으려고 하는 값,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 열번호, 정확한가 비슷한가. 찾으려고 하는 값은 여기죠.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 테이블 범위는 관리코드부터 주체국, 관리코드부터 주체국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세 번째니까 열 번호는 3 하시면 되고, 정확한가 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나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 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북미 대략 예상 관객수 평균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average네요. 자, 대륙 중에서 여기 북미가 있고요. 예상 관객수는 여기. 자, 범위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average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 필드는 열 위치,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조건 범위죠. 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여기 저희가 아까 잡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잡은 범위에서 예상 관객수가 몇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그러면 열 위치는 3 하시면 되고요. 조건 범위는 대륙 북미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한국영화제 개최 횟수 평균을 구하시는 겁니다. 정인의 이름 주체국으로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썸이프랑 카운트 if네요. 썸이프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시는 거고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실 때는 합계 나누기 개수 하시면 평균이 나오시는 거죠. 자, 이름은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 이름 상자에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앞에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름 돼 있다 라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S 누르셔서 썸입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썸입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썸 레인지 더할 범위예요. 자, 조건 범위는 개체국이니까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에서 한국이라 쓰셔도 되고요. 한국을 찍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할 범위는 뭐였죠? 여기 보시면 개체수죠. 네, 그럼 개체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네, 요걸 의미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50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썰프 T에 이렇게 해서 슬러시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count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이에요. 자, 조건 범위는 똑같습니다. 요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한국이라고 쓰셔야 되고 한국을 찍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합계 나누기 2 하셔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최대 개체 횟수입니다. 주어진 함수는 간단하게 맥스 함수가 나왔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맥스 함수는 간단하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이 범위 중에서 무조건 최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끝나신 겁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비고입니다.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세개 3대, 2이면 세개 4대, 그 외에는 공백을 하신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if랑 right 함수입니다. 관리 코드의 오른쪽 글자를 딸 때 right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처 if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right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right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두 번째 칸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몇 글자, 뭐 글자. 저희가 필요한 건 한 글자니까 1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오게 되시는 거고요. 자, 위에서 는은 선택하지 마시고 컨트롤 X 또는 잘라내기를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 함수 다시 들어가 주셔서 if I 누르셔서 if 함수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는 논리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이 논리식이 참일 때 돌려주는 값, 세 번째는 거짓일 때 돌려주는 값이죠. 자, 여러분들은 위에 수식 입력줄을 같이 보시면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논리식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내가 가져온 라이트가 1하고 같으면 아까 3개 3대였죠? 3개 3대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1이 아니면 세 번째 칸으로 가니까 세 번째 칸을 꼭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if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는 끝따표 2 하셔서 내가 가져온 라이트가 2랑 같으면 그럼 여기 3개 4대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2도 아니면 나머지는 공백, 여기서는 공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중처 if가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개체 순위입니다. 1의 개막 일자의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시고 뒤에 위자 하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랭크 EQ, 그 다음에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위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개막 일자 위죠. 네, 요거에 대한 순위를 구하시면 돼요. 자,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랭크 EQ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넘버는 순위로 관련 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위가 되시는 거고, 오도가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0이라 생각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입니다. 저희는 오름차순이니까 이따가 0이 아닌 값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넘버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자동체크로 내리면 범위가 움직이니까 항상 F4로 눌러서 절대 잠수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더는 0이 아닌 값을 하시는 거니까 1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위에 올라가셔서 연산자 하시고요.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위자, 큰 따옴표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테두리 딸려오지 않게 여기서 서식을 채우기. 네, 그러시면 끝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다 푸셨으면 서식과 정렬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자는 가운데, 숫자 회계는 오른쪽이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쉼표를 눌러서 회계 형식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시는 서식과 정렬, 함수 부분의 서식과 정렬은 채점 대상은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7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수강료가 10만 이하의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란 굵게네요. 수강료는 여기네요. 네, 여기 열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자,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세개축에 수식으로 가셔서 수강료니까 여기 클릭을 하시고 수강료 여기 척한 선택하시고 F4를 꼭꼭 누르셔서 항상 열 앞에만 달러 표시 있게 해주신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10만 이하 표현을 해주시고요. 서재에 가셔서 굵게 파랑이죠. 네, 이렇게 해서 파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수강 인원입니다. H14셀을 선택한 강좌 코드에 대한 수강 인원 브이로그 함수죠. 네, 여기 커서 두시면 되고요. 강좌 코드에 대한 수강 인원은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브이로그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H14가 되시는 거고, 테이블 범위는 강좌 코드부터 수강 인원, 강좌 코드부터 수강 인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네, 그러면 열 번호는 5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가 0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요거에 대한 수강 인원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최대 수강 인원입니다. 정인의 이런 수강 인원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고, 뒤에 명자 붙이시는 거네요. 주어진 함수는 max랑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명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 인원은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 간단하게 함수에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ax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max 함수는 범위를 잡으시면 되죠. 네. 수강 인원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면 이 중에서 무조건 시대값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셔서 Shift 체인 하시고요. 명 이렇게 하시고 네, 엔터 치시면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어학 강좌의 평균 수강료입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시는 거고 주어진 함수는 dAverage네요. 자, 근데 3번도 보시면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2개 나왔습니다. 어학 강좌의 수강인원 합계입니다. 자, 4번을 먼저 보시면 어학 강좌 여기죠. 9번이 어학 강좌의 수강료의 평균이니까 범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3번에 보시면 수강인원 합계니까 수강인원은 바로 옆에 있네요.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커서 두시고 먼저 D자 누르셔서 dAverage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셀 범위, 필드는 열 위치,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이렇게 되시는 거죠. 네, 범위는 여기 9분부터 수강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강료가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네. 네 번째는 필드는 4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9분 어학 이렇게 하시면 평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함수에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dsum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여기서부터 수강인원. 저희가 학계 구하시는 거는 수강인원이니까. 그 다음에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두 번째. 그 다음에 조건은 구분,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개강 요일입니다. 개강일의 요일을 구하시는 건데 주어진 함수는 추주랑 위크데이. 자, 예시는 월, 요일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저희가 A형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네요. 네, 커서 두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함수에 들어가셔서 W 누르셔서 요일을 1부터 7까지로 나타내는 위크데이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위크데이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시리얼 넘버는 날짜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 타입을 정하셔야 되는데 1월부터 하실 거면 1이라고 쓰고 월에부터 하실 거면 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뭐 간단하게 월에부터 하기 위해서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위크데이를 자르세요. 여기서 잘라내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에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숫자가 들어갈 인덱스 넘버에 위크데이를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요일을 쓰시는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월요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화요일, 네, 이런 식으로 탭을 누르시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동체 위로 내리시고 서식업 채우기로 네, 테두리는 없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강의실입니다. 강좌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어학실, 그 외에는 컴퓨터실 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 if랑 write 함수네요. 강좌 코드의 오른쪽 하나를 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실에 가셔서 커서 놓으시고 R자 누르셔서 write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write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텍스트는 추출하고자 하는 문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몇 글자, 저희가 필요한 건 한 글자죠. 네, 그러면 1 하시면 되고요. 자, 라이트 함수를 자르세요.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X 누르셔서 자르셔도 됩니다. 함수에 다시 들어가셔서 I 누르셔서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로지컬 텍스트는 놀리지 맞을 때, 두 번째 틀리면 세 번째 값 이렇게 가시는 거죠. 네, 여기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라이트가 저희가 1이죠. 1이면 여기 보시면 어학실이니까 어학실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1이 아니면 컴퓨터실이니까 여기 컴퓨터실 이렇게 써주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셔서 서식 채우기 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식과 정렬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오른쪽에 회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가운데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수 부분의 서식과 정렬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함수를 모아 풀어보았습니다. 함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반기 함수별 특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반기 함수 특강 또한 진행 예정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